오늘의 주제가 부모는 이런 활동을 할 때 또는 아이 곁에 있을 때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주제인데요. 이게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상담을 받았더니 저기 가서 얘기를 들었더니 뭐 프레벨 또는 뭐 발도르프 이런 교육에서 이론을 좀 보니까 말을 많이 하라던데요. 근데 여길 가니까 또 말을 적게 하라던데요. 이런 것들이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몬테소리 교육과 발도르프와 프레벨 교육 관점에서 아이가 활동을 알아가거나 사물을 알아가거나 언어를 확충하는 과정이 맥락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발도르프나 프레벨 교육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발도르프나 프레벨 교육은 6세 전까지 아이들한테 지식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핀란드 같은 경우엔 OECD 국가 중에 유아교육이 1위거든요. 근데 거기가 6세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글자의 글씨를 배우는 과정을 생략한 채 동화책의 그림에 초점을 맞추는, 즉 운해 중심적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동화책을 볼 때 그림을 먼저 봐야 되는데 글자를 먼저 가르치니까 아이가 글자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자꾸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르프나 프레벨 교육도 놀이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한테 지식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동그란 사물이 있으면 이건 공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고양이가 있으면 민준아 저건 고양이. 고양이는 뭐야? 척추동물이지. 발이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지. 발톱 몇 개야?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다 보면 아이가 언어를 알아가겠죠. 근데 이런 지식 중심이 아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알아가는 패턴이 녹여 들어가는 이런 간접적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도요, 아이가 예를 들어 특정 활동을 할 때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 역할놀이로 아이에게 그런 말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뭐 며칠 전에 민준이가 바다를 다녀왔는데 이 바다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런 스토리를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아빠가 퇴근하고 왔는데 뭐 아빠는 뭐 어떤 밥을 먹을 거고 이런 것들 스토리로 얘기를 해준다면 아이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 단어 중에서 골라서 모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영역이 뭐가 있냐면, 이 발도르프에서는 이제 모방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몬테소리 경우에서는 흡수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모방과 흡수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흡수라는 개념은 내가 직접적으로 그걸 보였을 때 아이가 흡수하는 개념일 수 있고, 모방은 진짜 그걸 봤는데 흡수할 수도 있고, 모방의 개념에서 내가 그걸 완전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모방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부모가 말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6세 전까지 아무런 지식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언어를 알아가려면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과는 다르게 발도르프나 프레벨 교육을 할 때는 아이들한테 스토리텔링이나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반면에 왜 몬테소리 교육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천천히 한 개씩 단어를 끊어서 필요한 말만 하냐면요, 이 몬테소리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요, 자유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자유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인 자유가 있고 정신적인 자유가 있어요. 이 시기에 아이가 지금 당장 마라톤을 할 것이 아닌데 우리는 달리기를 시킨다면 그건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아 시기 때 그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시기 때 꼭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막 나열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쉽게 이해를 해보시면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몬테소리 교육은요, 전반의 시퀀스가 구체물부터 시작해요. 이 구체물을 보고 이 구체물의 명사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형용사, 부사, 뭐 동사 등등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선별하지 않고 남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게 지금 내가 갖춰야 되는, 가져야 되는,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는 상태로 선별되지 않은 것들을 다 흡수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몬테소리 교육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10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명사를 10번 얘기해 준 것과 동사랑 형용사 이런 걸 다 혼재해서 지금 알 필요 없는 형태의, 예를 들어 두리뭉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이한테 어려운 단어들이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구체적으로 자꾸 연결시킨 문장들을 아이한테 계속 들려주기 시작하면 아이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몬테소리 환경에는 이제 몬테소리 스티커들을 붙여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단어 스티커들을 붙여놓고 그리고 명칭 카드라는 걸 붙여놔요. 아니면 아이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킬 때 저건 돼지야, 저건 뭐야 이렇게 명확하게 찝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다 드렸지만 예를 들어 포도를 아이가 손으로 가리켰는데 이거를 우리는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아이한테 이거는 주렁주렁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보라보라부터 시작해서 형용사랑 수식어를 엄청 많이 넣어서 이 포도라는 개념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는 포도에 집중해야 될지 주렁주렁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포도라는 이미지 또는 실물의 구체물을 아이가 먼저 보고 그 단어라는 개념과 연관 짓는 이 명사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몬테소리 교육의 시퀀스는 발도르프나 프레벨의 이 교육 과정과 어떤 게 다르냐면 사실 발도르프 교육은 언어 과정이 6세까지 없어요.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그냥 살다 보면 엄마랑 이제 대화를 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거나 간판을 보다 보면 아이가 실제 그것을 알고 싶을 때 자연히 모방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한테 제한이 없이 막 다양하게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몬테소리는 그 과정을 자유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시기 때 우리가 중요한 그 민감기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사를 알아가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몬테소리는 이후에 이제 유아기를 거쳐서 3세가 넘어가면 굉장히 세부적인 언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0에서 3세 시기 때는 보통 제일 뭘 많이 하냐면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명사를 아이들은 어떻게 확충을 해 나가느냐면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 있는 모든 형태의 벽이면 벽, 아니면 의자면 의자, 아니면 침대면 침대, 모든 거에 스티커를 다 붙여서 아이가 가르치는 시점이 됐을 때 이건 침대야 라고 하고 불필요한 말을 아무것도 안 하는 이거에서 명사를 확충하고요. 두 번째 확충 단계에서는 실제로 아이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법한 아니면 우리 아이를 관찰했더니 언어적인 요소에서 명사가 어떤 게 없고 어떤 게 있고 이거를 좀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지적 단계에서의 명사의 개수는 몇 개인가? 예를 들어 5개예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다. 그러면 그 외에 연결 지점에서 아이가 알아야 되는 명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거를 사진으로 준비하거나 또는 실물로 준비하거나 또는 실물이 없으면 구체물 비슷한 형태의 그 모형을 준비하셔서 쟁반 위에 3개씩 놓은 다음에 아이한테 명사 확충 활동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돼지야, 이거는 소야, 이거는 닭이야. 이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명사를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뭘 알려주고 있냐면 옛날에 돼지가 말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돼지 중에 셋째 돼지는 제일 좋은 돼지야. 그리고 늑대는 나쁜 존재야. 그리고 공룡과 공주는 실제 존재했어. 근데 사실 20개월 아이가 이걸 알 필요가 없거든요. 20개월 아이는 엄마가 누군지, 내 신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어떤 패턴의 도구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은 불필요한 요소를 다 뒤로 미루고요. 실제로 아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이가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사 확충을 먼저 하시고요. 그렇게 명사가 막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확충이 되다 보면 인지하는 단계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가 이 사물과 그리고 이 카드를 매칭하는지 그리고 이 사물과 단어를 매칭하는지 근데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그걸 그림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 그림으로 인식하는 것들을 굳이 글자로 자꾸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그걸 그림으로 인식하는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림과 매치를 시켜줘요. 이 구체적인 단계를 한 단계씩 거쳐서 밟은 친구들은 당연히 다른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불필요한 것들을 수집을 해서 본인이 그걸 시행착오로 겪고 있을 때
온전히 초점 맞춘 아이들보다 단어를 알아가는 빈도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은 아이가 지금 명사를 먼저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나중에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동사나 형용사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요. 그래서 부모가 예를 들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활동을 할 때마다 옆에서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이가 그거를 다 던진 말들을 수집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아이가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아이도 두서없이 말을 하게 돼요. 실제로 몬테소리 교구 외에 정말 많은 교구들이 많고 책이 정말 많은 환경에서 자랐던 아이들은 손을 두서없이 써요. 똑같이 말도요. 두서없이 던진 형태의 것들을 많이 들었던 친구들은 두서없이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몬테소리 교육은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가 도입 과정 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시기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땐 이건 뭐야? 엄마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 진짜 이렇게 딱 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걸 보는지 체크를 하고 천천히 이 사물을 여기 안에 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멀리 가세요. 그러면 아이가 도대체 이게 뭔데 엄마가 이걸 조심히 다루는 거지?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거지? 하면서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여기에 몰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입하거나 방해하거나 말을 많이 해서 아이의 집중 요소를 싹 다 내가 다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초점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가 어떻게 이제 아이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교육과 어떤 방식의 말의 패턴이 다른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발도르프나 프레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지식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로 들려주는 경우들이 많다. 그에 반면 몬테소리 교육은 점진적인 몬테소리 시퀀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사로부터 확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변화적이게 자꾸 아이들한테 들려줘서 선택과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로 만약에 몬테소리 교육을 하신다면 제 얘기를 듣고 이 방식을 취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발도르프나 프레벨 교육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몬테소리 교육처럼 이 활동을 할 때 이건 뭐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걸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을 하신다면 이 방식을 엄마가 확정시켜서 한 가지 활동에 한 가지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진행시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